AWC와 함께하는 여름 건강 프로젝트 밥상보감 행복 초대석의 임경학 의학 영양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여름 건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밥상보감이라는 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질병이 되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밥이 보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밥이 보약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네. 요즘은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게 자살로 인한 네. 그런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는데 거기에 단도적으로 1위가 거식증입니다. 석식 장애가 있는데요. 네. 이 섭식 장애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는데 네. 이걸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섭식 장애, 먹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해마다 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거를 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네. 이 섭식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섭식 장애라는 말 저희가 네. 뭐 대충 들으면은 감이 네. 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섭식 장애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먹거나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건데요. 이 네. 거식증과 폭식증에는 굉장히 그 관련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아마 유명한 가수였을 거예요. 그 카펜터스라고. 네. 그 카펜터스 그 남매가 미국 커네디컷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네. 항상 외모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굉장히 음악만 들어도 아름답고 그런 음악이 된데도 불구하고 네. 이 드럼 앞에서 얼굴 안 보이게 한다든가 아. 그리고 이제 10대부터 스틸맨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요. 네. 굉장히 그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8잔 물만 마시고 채소나 음식만 먹고 그렇게 해서 25세가 됐었던 해에는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나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30대 초반에 사망을 했죠. 네. 근데 이 사망률이 이 거식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거식증인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또 굉장히 뭐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낮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 먹는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거식증에 대한 치료는 했지만 결국은 심부전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각성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클리닉에 온 8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네. 이제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게 체조 선수거든요. 아. 그래서 매일매일 체중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 친구 나이에 또에 비해서 체중을 재보니까 50파운드가 채 안 됐는데요. 네. 성장률을 따져봤었을 땐 거의 3% 미만. 그러니까 3%. 네. 네.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키대로 세웠었을 때 몸무게 체중이 다 3%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체중계를요 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올라가고 음. 먹는 거 아예 거부하고요. 더 네. 심각한 거는 학교에서 네. 유치원 때서부터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거를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식이요법과 또 행동 치료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버겐 카운티 이팅 디소더 이렇게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담도 받고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영양 교육을 해서 이 아이가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몸무게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장기적으로 치료할
통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경우는 강제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진짜 이게 죽음을 앞두고 모든 기능이 쇠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네. 둘 다 비슷하게도 거식증이 됐든 폭식증이 됐던 이 몸무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식증인 친구들은 보면은 이렇게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네. 남들 앞에서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아.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허기신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불만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정서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 먹는 걸로 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제라고 해서 변비약을 뭐 심지어 20알, 30알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을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있는 먹은 거를 무조건 다 바깥으로. 토하든지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그리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식도를 보면 식도가 굉장히 헐어져 있고 손가락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고 토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미국의 1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니면 손녀분들이 네. 학교에 갔는데 밥을 안 먹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레드 사인입니다. 물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던지 네. 아니면은 진짜 그 몸무게에 집착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같이 친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초반부터 만들어주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식증하고 폭식증은 네, 네. 또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일단 거식증은 이렇게 본인의 신체상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내가 거울을 보는데 나의 몸무게가 아니라 굉장히 지나치게 그러니까 뚱뚱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뭐 아이들 가수들인 경우에는 다 정상적인 체중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그 외모나 그 체중에 대해서 집착한 나머지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폭식증은 외모에 똑같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식증과 폭식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굶다가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분노,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음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음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쫄쫄이 2, 3일 굶었다가 밤에 이렇게 먹고 토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체중의 변화가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패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최근에 아이돌 가수들의 뭐 자살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늘 이렇게 먹방이라든가 얼마큼 많이 먹는지 그게 이렇게 한 음식으로 막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또 자극적이고 뭐 이런 음식들을 잘 먹는 게 마치 이렇게 큰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게 좀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좀 바르게 올바른 음식을 이렇게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과 함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섭식 장애,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드신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살찔까봐 요즘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단을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뭐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물론 네. 이제 비만하신 분들도 많아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식이 좋고, 네. 안 먹는 게 좋고, 아침 뭐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부분은 네.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과잉된 그 에너지를 네. 좀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의미로는 좋지만 이게 노약자라든가 성장기에 있거나 또 청소년기에 한참 이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 시기에 이런 다이어트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식을 네. 근데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한 가지 음식만 이렇게 조금 드시고 고기는 절대 안 드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음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양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네.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새끼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새끼를 드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끼 먹으면 조금 네. 이상하게 이제 주변에서 그런 게 좀 있지요. 사실 아닌데. 네, 이렇게 새끼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네. 또 이렇게 골고른 음식을 영양소별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섭식 장애, 즉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린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주변에서 어머님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조부모님이 됐든 네.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었는지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또 음식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새부모님 새엄마가 이렇게 좀 다른 형제들한테는 우유를 주고 나한테는 우유를 안 주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그분한테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언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주변 가족인분들이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폭식이 있는 시점이 거의 밤이나 새벽, 남들이 안 보일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이렇게 술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에너지 드링크가 이렇게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더 슬퍼지거나 더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에는 우리 아이가 거식증에 대한 아니면 폭식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럴 때는 이런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라든가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운동은 네. 몸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그런 부분들 치유해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네. 좀 이렇게 햇볕을 보면서 걷거나 산책하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장기다 이랬었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성장 도표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 내가 처음에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갔었을 때 3%일이었는데 네. 얼마나 음식이 느는지 식사일지 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회진을 했었을 때 왔었을 때 얼마나 3%에서 5% 10%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교육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음식에 대한 바른 생각, 건강에 대한 바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 허기지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허기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요럴 때는 아마 진짜 그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로부터 맛있는 밥 한 끼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오늘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에서 제가 왜 저렇게 안 먹지? 쟤는 또 왜 저렇게 폭식을 할까? 이제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임 박사님과 섭식 장애, 거식증, 폭식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